해시태그 정해진 역할. 사흘이 지났다. 우리는 이 세계의 규칙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세계가 우리에게 규칙을 강요하고 있었다. 언니는 저택에서 눈을 떴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벽을 가득 채운 초상화들. 그곳은 권력의 중심이었다. 언니가 깨어난 몸의 주인은 엘리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다. 귀족 가문의 딸. 왕의 측근이자 궁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 나는 작은 저택의 2층 방에서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언니가 있는 저택의 뒷모습이었다. 가까우면서도 멀었다. 내가 깨어난 몸의 주인은 아리엘이라는 이름의 여자였다. 병약하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소설에서 아리엘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야기의 열쇠였다. 그녀가 알고 있는 비밀 하나가 왕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그녀는 죽임을 당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아리엘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창백한 피부, 가느다란 목, 불안한 눈빛. 이 얼굴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얼굴이 아니었다. 이 얼굴은 사라지기 위해 만들어진 얼굴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식사 시간입니다.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였다. 하녀의 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바라봤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은 열렸다. 하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있었다. 빵과 수프, 그리고 차 한 잔. 식사를 여기 두겠습니다. 하녀는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고 나갔다. 문을 닫았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표정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나는 탁자로 다가갔다. 수프를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있었다. 너무 완벽한 맛이었다. 마치 누군가 맛있는 수프를 정의해놓고 그대로 만든 것 같았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언니를 만나야 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1층 홀에는 집사가 서 있었다. 나이든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외출하십니까? 네.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집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문을 열어주었다. 밖은 흐렸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공기는 축축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골목을 따라 걸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갔다. 같은 표정을 짓고 같은 말을 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광장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저택이 보였다. 언니가 있는 곳. 높은 담벼락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 문 앞에 경비병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봤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는 놀랐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문이 열렸다. 나는 정원을 지나 저택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길고 넓었다. 벽에는 촛대가 켜져 있었다. 낮인데도 어두웠다. 2층 끝방에서 언니를 찾았다. 언니는 창가에 서 있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높이 올려 묶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완벽한 귀족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언니. 나는 조용히 불렀다. 언니는 돌아봤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왔구나. 여기 어때? 언니는 방 안을 둘러봤다. 완벽해. 너무 완벽해서 기분이 나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모든 게 너무 정확해.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언니가 내 말을 끝냈다. 언니는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편지였다. 이것 봐. 언니는 편지를 내게 건넸다. 나는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엘리제 앞으로 온 것이었다. 왕궁에 누군가가 보낸 것 같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다음 주 궁정 연회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 이게 뭐가 이상해? 날짜를 봐. 나는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날짜는 일주일 후였다. 그리고 그 날짜는 소설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었다. 연회장에서 누군가 죽는 날.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 맞아. 첫 번째 살인. 언니는 편지를 도로 가져가 서랍에 넣었다. 소설에서는 엘리제가 그 연회에 참석했어.
그리고 사건을 목격했지.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 그럼 안 가면 되잖아.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벌써 시도해봤어. 뭘? 거절하려고 했어.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편지가 왔어.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다시 연락드립니다. 라고. 마치 내가 답장을 안 한 걸 이야기가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았어. 나는 불안해졌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거부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 더 강하게. 언니는 창가로 돌아갔다. 밖을 내다봤다. 나는 선택했어. 거부하지 않기로. 왜? 이야기를 바꾸려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해.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언니의 뒷모습을 봤다. 언니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다.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언니가 물었다. 나? 넌 아리엘이야. 소설에서 아리엘은 연애에 가지 않았어. 집에만 있었지.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비밀을 털어놨어. 그게 아리엘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모르겠어. 생각해봐. 시간이 얼마 없어.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창밖을 봤다.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언니 말이 맞았다. 선택해야 했다.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야기를 바꾼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우리가 바꾸려는 모든 시도가 이미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 저택을 나와 거리로 돌아왔다. 하늘은 더 어두워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빗방울들이 땅을 적셨다. 나는 골목을 지나 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촛불을 켰다.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때 느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나는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하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침대, 옷장, 책상, 의자. 평범한 가구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었다. 그 책. 우리의 이야기가 쓰인 책. 나는 다가갔다. 책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표지는 낡았지만 단단했다. 펼쳤다. 첫 페이지. 그날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였다. 읽었던 문장이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계속 읽었다. 그리고 멈췄다. 문장 하나가 달라져 있었다. 원래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언니는 연애 초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 언니는 연애 초대를 받고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책이 바뀌고 있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는 계속 읽었다. 다음 장, 그 다음 장. 문장들을 훑었다. 대부분은 원래대로였다. 하지만 몇 개의 문장이 달라져 있었다. 미묘하게, 조금씩.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다. 아리엘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원래 없었다. 새로 추가된 문장이었다. 나는 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이야기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책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고 아주 가까운 목소리. 넌 이미 선택했어. 나는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넌 이야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야. 넌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할 거야. 그게 너의 역할이니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소리야? 넌 관찰자야. 기록자야. 네가 보는 것, 네가 느끼는 것, 그 모든 게 이야기의 일부가 돼.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넌 결국 말하게 될 거야. 비밀을. 그게 내 역할의 끝이니까. 목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누가 말한 걸까? 아니면 이야기 자체가 말한 걸까?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내다봤다.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봤다. 저 멀리 광장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 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사라졌다. 빗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져버렸다. 나는 창문에서 물러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었다. 이야기는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거부하려 해도 바꾸려 해도 결국 우리는 이야기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내 머릿속에서 일주일 후 연애가 열린다. 언니는 가고 너는 남는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된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너는 두려워할 거야. 하지만 결국 선택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게 내 이야기니까.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넌 이미 알고 있어.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닥쳐.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멈췄다.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숨을 고르려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할만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